소나무는 꽃이 피나요? 그럼요. 꽃이 피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나무 꽃을 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보았죠. 그렇다면 모든 식물이 다 꽃을 피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위의 내용은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것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모든 식물들은 꽃이 피나요? 라는 제목으로 모든 식물들이 꽃이 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식물들의 분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이란 무엇일까요? 식물이란 세포 속에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작용을 하는 생물을 말하며 한 개의 세포가 아닌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동물과 같은 운동, 즉 움직임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생물을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엽록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광합성작용을 하는 생물을 식물이라고 하며 엽록소의 색이 녹색이기 때문에 식물의 대부분은 녹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보면 모두 같은 생활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종류마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번식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들의 살아가는 방법에 따른 분류 체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의 대화 내용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식물은 크게 꽃이 피는 식물과 꽃이 피지 않는 식물로 분류를 하는데 꽃이 피는 식물을 꽃식물 또는 현화식물이라고 하고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을 민꽃식물 또는 은화식물이라고 합니다. 꽃식물은 생식기관인 꽃이 있고 열매를 맺으며 씨, 즉 종자로 번식하기 때문에 종자식물이라고도 하며 민꽃식물은 열매가 열리지 않고 홀씨, 즉 포자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포자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 민꽃식물인 고사리류나 이끼류 등을 제외하면 모두 꽃이 피는 꽃식물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럼 꽃이 없이 포자로 번식하는 민꽃식물에 대해 분류해 보겠습니다. 민꽃식물은 관다발의 유무에 따라 다시 양치식물과 선태식물로 구분되는데요. 관다발이란 식물체에 필요한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로 뿌리에서 줄기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이고 채관은 잎에서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꽃식물은 모두 관다발이 있으며 민꽃식물은 관다발이 있는 양치식물과 관다발이 없는 선태식물로 구분되는데 양치식물은 고사리, 고비, 쇠뜨기 등이 대표적인 식물이며 꽃이 없이 포자로 번식할 뿐 꽃식물과 유사한 생활사를 보이는 반면 선태식물은 관다발이 없는 식물로 잎기류가 대표적인 식물이며 이러한 식물들은 습기가 많은 음습한 곳에서 무리지어 살며 줄기나 가지, 잎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물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20cm 이하로 자라며 물이나 양분은 잎에서 흡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뿌리가 없고 헛뿌리로 지탱하며 사는 식물로서 이러한 선태식물은 최초로 육상생활에 적응한 식물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꽃식물인 현화식물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식물은 모두 관다발이 있는 고등식물로 씨방의 유무에 따라 다시 분류되는데 밑씨가 씨방 안에 들어있는 식물을 속씨식물 또는 피자식물이라고 하고 씨방이 없어 밑씨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겉씨식물 또는 나자식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겉씨식물에 대해 살펴보면 겉씨식물은 씨방이 없이 밑씨가 노출되어 있으며 수분은 주로 바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단일 수정을 합니다. 겉씨식물에는 소나무류, 은행나무, 소철 등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1080종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현화식물 중 속씨식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씨식물은 가장 진화된 식물군으로
현존하는 육상식물의 95%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며 수정 과정이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정액세포가 암술의 배낭에 들어가 한 개의 정액세포는 난세포와 만나 배를 만들고 또 다른 정액세포는 극핵을 만나 배젖을 형성하는 중복수정을 하는데 속시식물에서만 존재하는 유일한 수정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감시를 자른 사진으로 가운데 숟가락 같은 것이 배로서 싹이 올라와 식물이 될 부분이고 주변의 배젖은 배가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속시식물은 떡잎의 수에 따라 또다시 분류되는데요. 씨앗 속에 들어있는 배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떡잎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 개의 떡잎이면 외떡잎 식물이라고 하고 두 개의 떡잎이면 쌍떡잎 식물이라고 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상이한 점이 많은데요. 먼저 쌍떡잎 식물은 잎맥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물맥이고 줄기에 마디가 없으며 뿌리는 굵은 원뿌리와 주변에 곁뿌리가 있습니다. 줄기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줄기의 바깥쪽은 채관이, 안쪽은 물관으로 이루어진 관다발이 줄기에 삥 둘러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외떡잎 식물은 잎맥이 일자로 연결된 나란히 맥이고 줄기에는 마디가 있으며 뿌리는 수염처럼 길게 난 수염뿌리가 있습니다. 외떡잎 식물도 물관과 채관이 있지만 관다발이 줄기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로는 벚나무, 느티나무, 민들레, 강남콩 등 전체 식물의 4분의 3이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며 외떡잎 식물로는 벼, 보리, 옥수수, 백합 등이 있습니다. 식물의 분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꽃이 피는 꽃식물과 꽃이 없이 포자로 번식하는 민꽃식물로 분류되며 민꽃식물은 관다발이 있는 양치식물과 관다발이 없는 선태식물로 분류됩니다. 꽃식물은 씨방이 있는 속시식물과 씨방이 없는 거시식물로 분류되며 속시식물은 다시 떡잎이 한 개인 외떡잎 식물과 떡잎이 두 개인 쌍떡잎 식물로 분류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식물들은 꽃이 피나요? 라는 제목으로 식물들이 꽃이 피는지의 여부와 분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복잡하여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지막 그림을 다시 보신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식물들은 모두 같은 생활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물마다 살아가는 형태와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각각 다른 것처럼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